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정현호입니다. 간단히 제 얘기를 드린 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까지 달려왔는지도 설명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그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4년간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제가 지금 올해 30이 이제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다른 정당의 청년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면한 이 청년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미워할 수도 있는 이 보수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 이념으로 이 청년사회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유의 가치입니다. 우리 정당에서 말하는 보수적 가치인 자유는 기본적으로 내 자유 의지와 창의를 극대화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유를 말하죠. 그리고 소수자, 취약계층, 다문화, 장애인들 그 사람들의 소수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는 공동체적을 내포한 자유를 말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평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를 평등을 말합니다. 물론 법 앞에의 평등도 말하고요. 남녀의 평등도 말하는 것이 저희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하는 미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보수정당에서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말로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가끔 어떤 책에서 그러더군요. 도덕 정치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진보는 자비로운 어머니라면 보수는 엄격한 아버지와 같다라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미래는 지속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염두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한계 속에서 멈춰있지 말고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새로운 길을 가자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런 가치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싶은 건 청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사회를 바라보고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초점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정책 방향에 초점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에 말한 그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좀 이따 일자리 주거 정책 제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앞서 다시 현실 사회로 돌아와서 우리 청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출발하기 앞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좀 시작하고 싶어요. 많이 질문을 받죠. 여러분들 정부 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겁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듯 행복하다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느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합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계속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청년사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나를 찾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사회가 현재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저는 이 답을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 제도와 문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획일한 교육 속에서 나의 장점이 억눌렸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내가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사회 공정한 기회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고 돈 많은 부모를 만났는가 따라 아니면 좋은 지역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공정한 기회의 차이는 엄청나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하고 싶어 세상에 도전하려 할 때에도 결국에는 도전해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안정적인 곳으로 찰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건 사회 제도가 낳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죠. 내가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도 그것이 돈이 되냐 안 되냐라고 사람들이 묻고 또 돈이 안 된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제도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 없었냐? 전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정부도 청년이 정말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잘못했다 보고요. 현재 우리 사회에 터져 있는 이 많은 청년 사회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정책 실패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정치권도 실패가 꽤 책임이 큽니다. 정치권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염두한 정치인들이 정책을 제대로 제안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사회 문제는 지금도 심각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청년사회 문제의 특징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분절화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단순하게 세대가 모두가 같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친구가 있고 못 가는 친구가 있고 안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휴학을 하거나 반수를 하거나 편입을 하는 친구도 많고요.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을 하는 친구가 있고 취업하지 않아서 계속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같은 청년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의 삶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장학금 정책, 취업을 하기 위해서 졸업하면 취업 정책으로는 이 사회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사회 문제의 특징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육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요. 또 주거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로 다가오고요. 또 고용 문제도 다가오고요. 복지도 있고요. 부채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죠. 또 일자리의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산업 요인이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우리 청년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청년 사회 내에 이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와 정치권은 꽤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이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7개 부처에 200개가 넘는 정책이 펴지고 있지만 체감이 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느끼고 있지 못하죠. 그것은 청년들 그 대상자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관점 때문에 저는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부은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죠.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맞추지 않는 이상 저는 정책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청년 사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한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다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가인데 일자리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겹도록 많이 본 청년 사회 문제일 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로 인해서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고요. 격차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도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 소득에 따라서 또 불평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리 청년사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놓여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출발선상의 공정한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정망을 깔아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다시 내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고용훈련 제도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저는 선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이 직장에 돌아가서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직책에 대해서 직위와 신분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에도 그에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도 내가 내 꿈을 향해서 중소기업을 찾아가 내가 한번 일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에게 사회 제도로 인해서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임금을 지원해서 그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 사회에는 정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불과 20년만 지나도 10년, 15년만 지나도 일자리가 20억 개가 전 세계에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 실업 문제 해결해서 우리가 취업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40대가 되면 언제 다시 또 실업에 놓일지 모릅니다. 다가올 미래에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경쟁력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전 갖추는데 국가가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요. 내 아이디어와 생각만으로도 일거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치권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자, 이렇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내가 대출을 빼면 적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주거는 당장 현실의 문제라서 해결되지 않죠. 그리고 청년의 삶을 수입과 지출로 나눴을 때 지출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게 주거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만 봐도 자기 서울에 정착하지 못한 친구들도 꽤 많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주거 형태를 다양화해서 출발선상에서 적어도 공정한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원된 기반 위에서 자립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자기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펼치고자 하는 주거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공공기숙사 필요하다 무조건 확대하고 무분별한 공급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년 개인 내 선호와 기호에 맞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공동체에 살기 원하는 친구는 쉐어하우스를 공급을 통해서 그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 미워할 수 있는 보수정당 이 가치만으로도 아니 이 가치로 우리 직면한 청년 사회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직면한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당당하게 마주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희망합니다. 2048년이 되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제 나이가 62세인데 저 올해 30인데요.
지금부터 32년간 대한민국에 직면할 많은 문제들을 제가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문제를 마주하고 우리가 겪은 이 문제 다시 풀어서 우리 후배들이 이 경험을 갖지 않게 하도록 힘을 합쳐 다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고 믿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